머릿속으로 그린 것이라도 뇌는 현실이라고 판단하고 그에 맞추어 신체가 변화하기 시작한다. 운도 마찬가지다. 주변에 유독 나는 운이 좋아서 다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운이 좋을 확률이 높다. 실제로 운이 좋게 태어났다기보다는 상상과 중얼거림으로 운이 좋은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 운이 좋아서 일이 잘 풀리는 상상을 하며 매 순간 운이 좋다고 중얼거린다면 뇌는 이를 진짜로 받아들이고 현실도 그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운이 좋다고 말해야 운이 좋아진다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언어를 바꾸면 삶의 패턴이 바뀌므로 우리도 지금 하는 중얼거림을 바꿔야 하는 이유라고요. 운이 좋다고 말해야 운이 좋아진다에서는 인생을 바꾸는 14가지 메타 무의식 패턴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무의식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14가지 메타 무의식 패턴을 잘 조합하는 사람. 미래에 자신이 되고 싶은 이미지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고 확신하며 행동해야 그 결과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의식을 의식적으로 바꾸도록 시도해서 결국 무의식의 성공 방식이 우리 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봐야겠지요. 그럼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무의식을 갖고 있는지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은 금이다의 진정한 의미. 시간은 금이다라는 유명한 관용구가 있다. 많은 사람이 시간은 금만큼 중요하다라고 해석한다.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 문구를 우리와 다르게 정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존의 뜻으로만 이 문구를 해석했다면 안타깝지만 그것은 바로 당신이 운을 벌지 못하는 이유였을 것이다. 셀프 이미지를 넓혀라. 내가 지금까지 인터뷰했던 성공한 기업가 중에서 가난한 상황에서 5년 만에 연수입 10억 원을 돌파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그들이 공통으로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시간은 금이다의 진짜 의미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항상 다음 달 월급날을 기다렸어요. 기대하던 월급이 들어오면 월세, 자동차 대출금, 데이트 비용을 내며 금세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달을 기다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매번 다음 달 월급날만 기다리기 때문에 한 달치 월급밖에 안 들어오는 게 아닐까? 저는 몇 년 후의 미래는 생각도 못하고 한 채 앞에만 의식이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그러다 시간을 세로축으로 나 자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가로축으로 두는 그래프를 떠올렸습니다. 그래프 안에서 저는 과연 한심한 인간이라는 작은 그릇인지 훌륭한 인간이라는 큰 그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그릇으로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는 것보다 큰 그릇으로 생각할 때 더 큰 결과를 불러오겠지요. 저는 제 의식이 영향을 미치는 시공간, 즉 셀프 이미지를 넓히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상상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점점 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연수입 10억 원을 돌파한 것은 이 사람만이 아니다. 성공한 사람이 10억 원을 돌파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5년이다. 나는 그들이
시간은 금의 진짜 의미를 파악한 게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자신의 의식을 넓히고 시 공간을 확대함에 따라 시간이 돈으로 둔갑한다는, 즉 시간이 금이다라는 진실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이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가? 살아가는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가? 이를 설정해 두면 뇌는 돈을 모으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계속해서 몸값이 10억 원인 사람이 나타나고 있다. 셀프 이미지의 크기가 수입을 결정한다. 한 기업의 CEO와 만났을 때의 일이다. 그 사람은 나와 만나기 며칠 전에 일본의 최대 IT 회사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과 만난 일이 있었는데 미팅 때 했던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었다. 손 회장은 자신이 몰두하고 싶어하는 에너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한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 전략을 무척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워낙 자세하게 이야기하길래 잠자코 듣고 있던 이 CEO가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그 계획은 내년쯤 실행되는 건가요? 아니, 50년 후쯤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와 만난 CEO는 내게 손 회장은 50년 후를 그렇게 생생하게 설명하더군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고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이야기했다.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역시 세상에서 화제가 되는 인물은 자신의 의식을 넓혀 시 공간을 확대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당신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어떻게 활약하고 싶은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벌고 싶은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고 싶은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명확하게 이미지화했는가? 셀프 이미지를 크게 시공간을 넓혀 나갈 때에도 14가지 메타 무의식 패턴을 조합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과거에도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만 평범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의 패턴을 재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예전에는 그들이 어떠한 판단 기준으로 움직였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약 30년에 걸쳐서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공통적인 성공 패턴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했다. 그 결과 메타 프로그램이 어떤 패턴으로 작동하는지가 핵심임을 알게 되었다. 앞서 말했듯이 이 14가지 패턴이 성공한 사람들의 메타 무의식 패턴을 토대로 새로 정리한 메타 프로그램이다. 패턴이 좋고 나쁨은 없으며 상황별로 최적의 패턴이 달라질 뿐이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 당신의 자유이지만 만사가 잘 풀리는 사람은 성공하는 삶들의 공통적으로 보여준 패턴으로 살아간다. 잘 풀리는 사람의 14가지 성공 패턴. 1. 주체성. 창업이나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하려고 마음먹은 일은 바로 착수한다는 주체 행동형으로 움직여야 한다. 결과가 어떨까? 잘 될까? 하고 불안해하며 이것저것 조사부터 시작하면 잘 될지 어떨지를 조사하는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다. 2. 동기부여의 기준. 행동할 때 원하지 않은 것을 피한다가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목적 지향형으로 동기부여를 한다. 어떤 것을 피하는 일을 상상하면 뇌는
그 피하고 싶은 일을 현실화해 버리기 때문이다. 3. 기쁨의 판단 기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추종하거나 외부의 칭찬이나 인정을 바란다면 본래 하고 싶은 일이 아닌 말과 행동까지 해야 하므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자기 기준으로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한다고 생각할 때 현실이 더 잘 풀린다. 4. 사고의 방향. 왜 그것을 하고 싶은가? 왜 잘 안 풀릴까? 와 같이 왜라고 이유를 파고드는 것은 과거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다. 뇌는 과거에 초점을 맞춘 채로 미래를 위한 행동을 할 만큼 요령이 없다. 하고 싶은 일이나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으면 무엇을 위해 하고 싶은가? 무엇을 위해서 잘 안 풀리는가? 와 같이 무엇을 위해서라고 질문하는 미래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 5. 과정 선택의 기준. 해결 방법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것을 준수하는 자세만으로는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다. 꿈을 실현하는 방법이나 해결 방법의 선택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는 옵션형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나온다. 꿈을 실현하는 방법이나 해결 방법의 선택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는 옵션형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나온다. 6. 목표의 초점. 즐거움, 설렘, 재미 등 인간적인 감각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이것을 한다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입이나 평가는 어떻게 될까? 이 일을 통해 어떤 문제나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까와 같이 물질 및 업무 중시형으로 생각해야만 현실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7. 목적의 초점. 행동하는 과정에서 맛보는 즐거움이나 설렘 등의 기분 좋은 감각도 동기부여가 되지만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했을 때 기쁨을 느끼는 목적 기준 패턴의 사고가 달성하려는 바를 더 수월히 이루게 한다. 8. 상황 발생의 원인.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일, 질병이나 사고 등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실은 전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원인형이야말로 성공하는 메타 무의식의 패턴이다. 원인이 자신이 아닌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한 대부분의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9. 문제 파악의 기준. 자신이 하려는 일과 관련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하기 싫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받아들여져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은 최악의 일이 일어나도 최고가 되기 위한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좋은 기회가 왔다,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받아들이는 낙관 기준으로 생각한다. 10. 결단의 기준. 결단을 내릴 때 전례나 근거 등의 논리나 자신의 이성에 의지하고 있다면 뇌는 진심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전례나 근거가 없어도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목적에 바탕을 두고 그러한 가치관에 따르는 실제 체험형 패턴으로 결단해야 뇌가 작용한다. 11. 동기부여의 형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자, 하고 싶다 와 같은 말을 떠올리고 그로 인한 욕구로 움직일 때 만사가 잘 풀린다. 해야만 한다 와 같은 말이 생각난다면 성사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12. 자기 가치 확인. 잘 나가는 사람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거나 하려는 일을 잘 못하더라도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며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다. 지금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것은
어쩌다 이렇게 된 것뿐이다 하고 생각하며 절대적 자아로 살아간다. 13. 조건의 기준. 조건이 갖추어져야 행동하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행동하기 어렵다. 조건이 쉽게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은 필요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움직이는 결과 행동형 패턴을 사용한다. 14. 근본 욕구의 방향. 생존이나 안전의 확보가 행동의 원동력이 되면 부정적인 상황을 먼저 상기하게 되므로 우려하는 일이 현실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혹은 자기 실현을 위해 등의 목적 욕구로 움직인다. 인생을 바꾸는 14가지 메타 무의식 패턴의 내용 중 미소님은 어떤 말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무의식 속에 넣으려면 계속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고 했죠. 반복해서 중얼거리는 문장을 기록해 봅니다. 하려고 마음먹은 일은 바로 착수한다. 원하는 것을 얻는다.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한다.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다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입이나 평가는 어떻게 될까? 좋은 기회가 왔다.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며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다. 지금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것은 어쩌다 이렇게 된 것뿐이다. 특히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자, 하고 싶다 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내가 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자신의 핵심 가치를 목표로 운이 좋다고 말해봅시다. 운이 좋다고 말해야 운이 좋아진다. 작가와의 만남,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